이번 법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단전주선, 정기일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또 원불교에서 마음병 치료, 이런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불교가 인류 사회에 등장하게 된 필연적 동기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대종사님께서 이제 개교의 동기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서의 이 훈련, 이거는 도를 닦는다는 의미의 수도, 행실을 닦아간다는 의미의 수행, 그리고 마음 공부,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 다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16장을 보면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는 그 마음을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100년에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해서 몸을 잇나니라. 이 마음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법어봉독을 하였던 수행품 1장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웁니다. 두 번째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또 세 번째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또 조사하기 위하여 네 번째 일기법을 두어서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행품 1장 내용 중에서 그 단전주선, 정기일기, 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또 제종사님이 제시한 마음병 치료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전주선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재가교도나 출가교도인 교무나 도를 닦는다거나 마음 공부를 한다 하면 보통 아침에 이제 똑바로 앉아서, 즉 정좌를 하고 좌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집안 거실에 앉아서 하거나 또 교당의 선실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원불교 수행자들은 즉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새벽 5시경에 아침 수행을 시작합니다. 보통 한 50분 이상을 하게 되죠.
이 좌선 50분 이상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제 단전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선에 대한 그 아주 마음에 와닿는 은유적 표현을 하셨어요. 대종경 선열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은 모든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쉬는 휴식처요, 오욕에 때 묻은 마음을 씻는 세탁소다. 즉 휴식처고 세탁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 선은 휴식처고 세탁소이구나. 그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전 그 좌선법에서 좌선의 요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또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한결같지 않고, 또 정신과 기운이 상쾌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좌선하는 중에는 온갖 잡념, 망념 등이 쉴 새 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대종사님은 그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또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좌선은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이것을 식망현진이라고 하고,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내는 것, 즉 수승하강을 위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각자 이제 자신만이 이제 자기의 법력을 스스로 평가하여 알 수 있게 되는데, 좌선을 하고 나면은 자기의 그 질적 수준, 좌선의 질적 수준을 스스로 깨닫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전 예과 시절에 원불교 원남교당 청년을 다녔어요.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때 처음으로 좌선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길지도 않았어요. 짧은 15분간 좌선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했는데 그 15분이 그렇게 긴지는 몰랐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온갖 잡념이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참 저의 충격적인 그런 그 젊은 시절의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 그 원남교당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좌선을 하면 망념이 쉬고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기운이 상쾌하다고 이렇게 대종사님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온갖 잡념이 들어오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의 고통을 말씀을 드렸더니, 상산 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하시면서 유리컵 속에 흙을 담아갖고 이렇게 막 흔들면 그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근데 그것을 딱 놓고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는 것과 같다. 그 좌선이 그런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답 감정을 그때 받은 거죠. 우리는 이제 수많은 잡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중요한 제 자신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 잡념이 자료예요. 귀찮아할 것이 아니고, 이 나의 진정한 이 모습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공부거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출가한 뒤에 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그 잡념이나 생각들이 그 익숙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뭐 일어났다가 싹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잡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편안한 상태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식망현진과 수승화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좌선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망상이 침노하는 데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망념이 이렇게 침노하면 그게 망념이고 잡념인 줄만 알면 역시 그것이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좌선의 방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상산 종사님 그 질문을 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30대 초반에 이제 정신과 전공의 시절 내용입니다. 전공의 시절에는 그 개인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그 참 모습을, 참 마음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니까 수많은 잡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잡념을 치료자 앞에서 서로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정신분석 치료,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장의자에 누워서 정신 분석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유현상을 하면은 그때 이 잡념이 많이 튀어 올라와요.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게 유명한 정신분석이고, 정신분석 치료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 그 정신치료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정신분석 치료고 정신분석입니다. 보통 주 1, 2회 이상 하면서 한 번 할 때 한 50분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요. 그러나 정신치료에서 이런 잡념이나 자유현상할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망념이나 망상, 뭐 이런 것들을 치료자에게 고하고 그 의미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은 이 선하고 조금 다르죠. 대종사님은 이 망상과 망념이 스스로 녹아나고 그냥 그대로 없어지고 해결될 것임을 좌선법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정신치료는 좌선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좌선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통하면 스스로 해결된다는 것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고 시간과 치료비를 대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요. 물론 좌선은 뭐 일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망상과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항상 괴로움을 갖고 좌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분석 치료하고 좀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제자들에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시한 내용이 그중 하나가 정기일기입니다. 대종사님은 스스로 일기를 써서 그 마음 공부하는 법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 마음 공부에서 적극적 노력의 한 방법인 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기일기법 사망하고 사항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망은 심신작용 처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뜻은 당일에 시비를 감정하여서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 치료를 할 때도 이렇게 감각, 감상, 또 그런 여러 가지 일상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마음작용, 이런 것을 다 노출하거든요. 그런데, 대운사님은 이런 일기법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일기를 써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성찰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일기를 쓰지 않으면은 정확히 성찰하기가 쉽지 않겠죠. 인간은 일생 동안에 수많은 인간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 경험을 합니다. 그 속에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곳은 결국 인간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 공부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대종사님이 제시하신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검토함으로써 12예가 밝아질 것이고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함으로써 대소의 유무치가 밝아지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 감상, 이게 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몇 년간 다루는 내용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수행 정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나 주로 느낌에 대한 내용이에요. 느낌. 감상은 마음속에 절실히 느껴지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이 느낌과 사고를 우리가 좌선이나 정신분석 치료나 다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입니다. 대종사님은 교당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마음 공부하는 법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정전 수행편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6조가 있는데 그 중에 1조, 2조, 3조를 보면 첫 번째 1조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에 어떤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난 일들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당을 내양하면 모든 교무님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오라는 거는 이제 주로 개념적 이해고, 더 진행되면 증오가 있습니다. 증오. 증명할 증, 깨달을 오. 그거는 이제 도를 닦아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해갖고 대도를 깨닫는 것을 증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오를 넘어서 증오가 돼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무님들하고 문답 감정을 할 적에 우선 해오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증오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오에 오르기 전에 전 단계가 이제 해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교도는 교당에서 교무에게 정기일기법에서 기재한 그 내용인 심신작용 처리권을 문답하고 감각 감성을 보고하여 감정을 얻고 특별히 의심나는 일을 제출하여 해오 얻기를, 그런 얻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가 교도도, 교무도 제가 교도와 마찬가지로
교단 내에서 지도인의 지도와 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재가 교도든 출가 교도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항상 실천해야 합니다. 즉 재가 출가 모두 지도인의 지도와 감정을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원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종사님이 꼭 하라고 하신 이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이 대단히 활성화되려면 교당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법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월요일 하루는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발하게 교도와 교무님들 사이에 지도와 감정이 진행돼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대종사님은 마음병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이 제시한 마음병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행품 49장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술은 줄맞은 기술이 되지 못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시비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일과 이치 간에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감정을 내리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굽은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고자 함이오늘 만일 나에게 감정받기를 꺼린다든지 그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 불만을 가진다면 본래 배우러 온 그 목적이 무엇이며 공부는 어떻게 진취될 것인가.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그대들의 전도의 보감이 될 것이오늘 그 전도를 열어주는 은인에게 혹 원망을 가진다면 또한 배운 자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즉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 대해나 세상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나 다 같이 감사하는 동시에 공부에 참된 요령을 얻어나가기에 더욱 힘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수행품 50장에 계속하여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그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는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이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사실 인간은 부처님과 성인을 제외하고는 다 크고 작은 마음병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마음병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수행품 56장에서 마음에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라. 이 성기 중에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그 치료의 정성을 다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마음병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보면은 정신분석을 창립한 프로이드도 인류 전체를 자신의 환자라고 보았다고 언급을 해요. 인류 전체가 다 자기 환자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신치료자인 정신과 의사인 소암 이동식 선생님도 부처가 아니고는 다
다 마음의 병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대종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병 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제시하였어요. 수행품 5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각자의 마음병을 발견하여 그것을 치료하기로 하면 먼저 치료의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니 첫째는 육신병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병증을 속임없이 고백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에게 마음병의 증세를 사실로 고백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육신병 환자가 모든 일을 의사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여야 할 것이요. 셋째는 육신병 환자가 그 병이 완치되도록까지 정성을 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끝까지 마음병 치료에 정성을 다해야 할지니 이와 같이 진실이 잘 이행한다면 마침내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마음병에 허덕이는 모든 대중을 치료할 의술까지 얻게 되어 너른 세상의 길이 재생의사의 큰 일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 수행품 57장은 사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또 인접 분야의 수련자들이 정신치료자나 상담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나온 과정하고 수행품 57장하고 완벽하게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이 수행품 57장의 활성화가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단전주선, 정기일기, 교당 내왕시 주의사, 또 원불교에서 마음병 치료 등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